조상무님, 먼저 우리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OCI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기업한테 특히 좀 어필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그래서 4가지 주제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새롭고 알뜰하고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또는 몰랐던 이러한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특히나 오늘은 새로운 방법인 MySQL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하나랑,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시기 어려운 그런 고객들에게 보안적인 클라우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2부분을 특히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제목이 오늘 슬기로운 OCI 활용법이라는데, 예. 슬기로운 단어가 예.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한다는 건지. 예, 오늘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활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오라클의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면 이 4가지 방법으로 슬기롭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어를 보니까 예. 정말 저렇게 하면 확실하게 슬기롭다는 게 딱 와닿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활용 방법인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히트웨이브에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MySQL 쓰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 히트웨이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MySQL은 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OLTP형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랩이라고 해서 분석 용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 OLTP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과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올랩과 같은 분석용 쿼리라든가 대용량의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올랩용 DB로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되게 번거롭겠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형태의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ETL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를 운반하고 그 전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특정 형태라고 하셨는데 예. 올랩 DB의 특정 형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쉽게. 보통 대부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OLTP 같은 경우에 이제 로우 포맷으로 단건을 처리하는 빠르게 처리하는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올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컬럼 베이스로다가 분석 용도에 맞게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제 저장 구조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 사실 이걸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야,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MySQL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LTP 전용으로 되어 있는 엔진, InnoDB 엔진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히트웨이브는 뒷단에 히트웨이브 노드라는 게 이제 뜨게 되거든요. 자세한 아키텍처는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MySQL에 접속을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아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OLTP성 업무와 또 올랩의 분석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실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MySQL의 이 가장 기본적인 엔진 구조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히트웨이브는 뒤에 숨어서 이 클러스터 형태로다가 구동이 되는데요. 히트웨이브 노드라고 하는 메모리 기반의 컴퓨트 노드들이 쫙 떠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름대로의 포맷으로 맞춰서 메모리에 적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고, 인메모리 DB처럼 돼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ySQL 이 개발 어플리케이션이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돌아봤을 때는 사실상 이 안쪽에 있는 이 숨겨서 이 똑똑한 일을 하고 있는 히트웨이브의 존재는 사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리고 이 히트웨이브는 고객이 히트웨이브를 쓰겠다라고만 한다면 사실상 그
그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일일이 구성하거나 이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일일이 메모리 세팅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드웨이브 노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올랩성의 그런 분석 업무들을 아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오. 출시가 됐고 나온 지는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MySQL 기반으로 개발하시고 운영하셨던 고객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왜냐면 요즘 이제 데이터 분석은 예. 이게 뭘 하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라클에서도 사실 이 MySQL 히트웨이브와 관련된 개발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히트웨이브 안에는 또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의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전문 분석가들이 있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MySQL 히드웨이브의 ML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도 SQL만 갖고 예, SQL 함수를 파이썬 모르더라도 예,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쉽게 분석하고 이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 뒤에서 뭔가가 자동으로 막 뭔가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기능이 MySQL의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히트웨이브 이 노드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배치가 될 때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노드에 이렇게 모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쿼리를 실행했을 때 어떤 쿼리가 가장 어떻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 정보를 생성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성능 면에 있어서의 기능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MySQL이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자동 비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자동화된 기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꼭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많은 클라우드 예, 서비스 안에 지금 예. 이 백엔드에서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예. 뭔가 쉽게 해주는 이런 예.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자동화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MySQL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알뜰한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알뜰한 활용 방법은 버스터블 VM 인스턴스라는 것과 그다음 네트워크 아웃바운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자,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터블 VM이라는 게 뭡니까? 예, 보통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의 이 컴퓨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선점형 인스턴스라는 건데요. 선점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더 돈을 많이 내는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서비스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중지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집에 막 퇴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따따블 고객이 있으면 저는 중간에서 도로에서 내려야 되고 그 따따블 부르신 고객님이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경제적인 가격에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게 버스터블 인스턴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고객이 CPU 사용의 기준선을 먼저 정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는 50%만 쓸래, 아니면 나는 12.5%,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만 쓸래 하면 모든 비용은 그 베이스라인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베이스라인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사용률로다가 적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100% 버스터블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100% 버스팅이 됐다 하더라도 비용은 기존선으로 잡아두었던 베이스라인 금액에 맞춰서 빌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라이센스가 별도로 또 부과가 되는데 베이스라인 CPU에 맞게끔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윈도우 라이센싱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 비용뿐만이 아니라 부과되는 이러한
여러 비용들도 줄일 수가 있고요. 보시는 화면 중에 하나가 실제 저희 고객의 사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버스터블 VM 인스턴스와 함께 오라클은 경제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비용을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고객은 온더라이브라는 고객이신데 원격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콘텐츠 업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 고민이 뭐냐면 특정 서비스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 때문에 네트워크 데이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희의 이 알뜰한 이러한 활용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비용을 절감하셨다고 하시고요. 나중에 들었던 얘기는 이 내용이 다른 분들이 많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싶은 꿀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좋은 기능들 활용해서 알뜰하게 한번 또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안전한 활용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놓으신 분들 중에 이제 발 뻗고 못 자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상 오라클을 비롯한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고객의 데이터가 밖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로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엑사데이터는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고성능의 엑사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거나 온프레미스 방식이겠죠.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커스터머 방식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 약간의 이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는 당연히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위치에 되게 민감한 고객이라든지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그렇습니다. 적합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가 위치했을 때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사의 이 시스템은 안에 있는데 클라우드와 연결하려면 매번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이 클라우드 커스터머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형태로 디플로이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예전의 방식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앞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오라클에서 ADB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몰랐던 활용 방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 CSP들마다 다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오라클 쿠버네티스는 뭐가 다른 건데요? 사실 이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서비스는 그렇게 뭐 새로울 게 없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OK는 이 오픈소스 기반의 변형되지 않은 이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라고 이 표준화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CSP들은 자체 쿠버네티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달라가지고 사실 그거 할 때마다 정책 해야 되거든요. 번거로웠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 보통의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보통 그 변형된, 그러니까 모디파이 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서비스에 잘 맞게끔 변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쪽에서 이제 표준화된 그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던 고객들이 만약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긴다거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호환성에 대한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준화된 이 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런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라클의 OK가 이러한 표준화된 CNCF의 인증을 받은 표준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 자원이라든가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관리 노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 영역에 대한 자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 워크노드가 아닌 것들은? 예, 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올라가는 이제 VM들, 컴퓨터 VM이든 아니면 뭐 스토리지든 아니면은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실제로 그 서비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이 유튜브 채널에 OCI 읽어주는 곰돌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오라클이 클라우드가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마지막에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려는 자세 참 좋네요. OCI는 다른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끼고선 업체를 통해서 이 멀티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지만 오라클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간에는 본사 간에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OCI와 애저 그 클라우드 간에 인터커넥트 연결을 통해서 각사의 클라우드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용선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의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 간에 이제 직접적인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러한 연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라클 OCI에서 예. 그 DBCS를 쓰면서 오라클 DB를 예. 쓰면서 예. 뭐 애저에서는 예, 뭐 예. 웹 서비스 하는데 예, 연동한다 데이터 그리고 그걸 굉장히 빠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의 이 특징적인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이제 이 연결해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특히나 이제 그 계정 간의 어떤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손쉽게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렇게 각 멀티 클라우드 간에 예. 손쉽게 연동을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팩터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